안녕하십니까. 어쩌다 책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일생에 한 번은 고수를 만나라 입니다. 지은이 한근태, 출판사는 미래의 창입니다. 그럼 책을 보겠습니다. 고수는 다작하는 경우가 많다. 많이 아이디어를 내고 많이 쓰고 많이 그림을 그리고 많이 발명하고 이런 사람들이 고수다. 처음에는 고수가 아니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고수로 성장한다. 10년에 한 번씩 책을 내겠다는 분의 책을 본 적이 있다. 내공이 제법 있는 분인데 10년 만에 나온 책에 별다른 내용이 없어 놀란 적이 있다. 엄청 달라진 모습을 기대했던 나는 실망했다. 왜 그럴까? 지식의 변화 속도에 비해 지식의 생산 속도가 너무 느린 것은 아닐까? 지식이란 것은 머릿속에서 움직이는 것만큼 손과 발이 부지런해야 그만큼 품질이 향상되는 것이다. 수술도 그렇다. 수술을 많이 한 사람이 고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논문도 마찬가지다. 누구가 가장 혁신적인 논문을 썼는지 알려면 관련 분야에서 논문을 많이 쓴 사람을 찾아보면 된다. 1954년 노벨 화학상, 1962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화학자 라이너스 폴링은 이렇게 얘기한다. 좋은 아이디어를 얻는 최고의 방법은 가능한 한 많은 아이디어를 확보하는 것이다. 다작이 중요하다. 다작을 해야 그 과정에서 많이 공부하고 많이 배우고 실수하면서 다듬어지고 실력도 쌓인다. 바로 양질 전환의 원리다. 지식 발전의 형태는 선형적이 아니라 퀀텀식이다. 직선으로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별 발전이 없는 것처럼 보이다.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모든 게 그렇다. 기타를 치는 것도 운동하는 것도 책을 읽고 쓰는 것도 그렇다. 피카소는 2만 점이 넘는 작품, 아인슈타인은 240편의 논문, 바흐는 매주 한 편씩 칸타타를 작곡했고 에디슨은 무려 1039개의 특허를 신청했다. 그렇기 때문에 고수들은 좋은 작품 못지않게 형편없는 작품도 많이 만들었다. 나는 책과 관련된 일을 많이 한다. 많이 읽고 많이 쓴다. 이를 바탕으로 언론에 서평을 쓰기도 하고 몇몇 회사와는 독서 토론회를 진행하기도 한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12년째 북리뷰 코너를 맡고 있다. 매달 몇 권씩 책을 읽고 요약해 CEO들의 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좋은 책 한 권을 소개하려면 대략 그 10배는 읽어야 한다. 10권을 읽으면 적당한 책 한 권을 건지는 정도다. 처음에는 이게 무척 고통스러웠다. 읽는 것도 요약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근데 어느 순간 내 자신이 업그레이드 된 것을 느낀다. 책을 보는 안목도 좋아졌고 빨리 읽고 정확하게 이해한다. 다작 덕분에 일정 경지에 올랐다는 것을 조금 느낀다. 고수는 개방적이다. 하지만 하수는 폐쇄적이다. 고수는 다양한 사람을 만난다. 여러 방면의 책을 읽고 여행 경험도 많다. 여러 직장이나 직업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직업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다. 주제도 다양하다. 터부 영역도 없다. 선입관이나 고정관념도 별로 없다. 걸리는 것이 없어 같이 얘기하기 편하다. 하수는 폐쇄적이다. 좋아하는 책만 읽고 비슷한 사람들만 하고만 만난다. 주제도 늘 거기서 거기다. 고정관념이 강하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금기시되는 영역이 많아 그 소재에 대한 얘기는 가능한 한 피해야 한다. 그런 사람과 있으면 불편하고 신경이 쓰인다. 그렇다면 개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실력을 키워야 한다. 실력이 있으면 자신감이 생긴다. 자신감이 생기면 개방적이 된다. 폐쇄적인 이유는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다. 운전 단계를 보면 알 수 있다. 초보는 시야가 좁다. 다른 곳을 볼 여유가 없다. 앞만 보고 가기도 바쁘다. 차선 하나 바꾸려 해도 식은땀이 흐른다. 옆 사람과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고수가 되면 실력이 붙고 여유가 생긴다. 주변도 살피고 옆 사람과 즐겁게 얘기도 나눌 수 있다. 한자리에 머물기보다는 계속 도전하고 전진해야 한다. 나는 캐프레프티스트다. 내가 가진 지적 재산에 대해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 나도 누군가로부터 배운 것이고 내 지식과
지혜도 공유할 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예전 지식에 머물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장기 맹인은 어렵사리 새로운 수를 개발할 때마다 이를 공개했다. 새로운 수를 공개하지 않으면 당장 다른 사람은 이길 수 있지만 결국 자신을 이기는 일에 게을러지기 때문이다. 나 역시 같은 생각이다. 성을 쌓고 한자리에 안주하기보다 길을 내면서 움직여야 한다. 원치 않더라도 미래에는 전 세계를 무대로 놀아야 한다. 자꾸 새로운 길을 내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배워야 한다. 성을 쌓고 사는 자는 망할 것이며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돌글 제국을 부흥시킨 톤유 쿠커의 비문이다. 당신은 어떠한가? 고수들은 시간 약속이 철저하다. 그것이 투자 대비 효과가 뛰어난 행동이란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상대의 호감을 살 수 있다. 이것만큼 쉽게 상대의 호감을 살 수 있는 행동은 흔치 않다. 10분만 일찍 도착해 차분한 마음으로 생각을 정리해보라. 이 사람이 왜 나를 만나자는 것일까? 내가 이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평화와 함께 상대의 호감까지를 얻을 수 있다. 록펠러의 어머니는 어린 록펠러에게 늘 두 가지를 당부했다. 예배 시작 30분 전에 교회에 도착할 것과 맨 앞자리에 앉을 것이 그것이었다. 단순한 것 같지만 핵심이 되는 행동 수칙이다. 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사소하게 생각한다. 별것 아닌 것 같고 왜 그래? 살다 보면 늦을 수도 있잖아. 맞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늘 그런 것이 문제다. 일단 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인식되면 삶이 고달파진다. 생각보다 엄청난 벌금을 물어야 한다. 남의 시간을 훔쳤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때론 자기를 우습게 봤다는 억장 무너지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다. 회의 때 삼석적으로 늦는 것도 위험하다. 공개적으로 나 같은 사람과는 절대 일을 같이 하지 마세요. 저는 못 믿을 사람입니다. 라고 광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간부회의에 30분 늦은 사람에게 간디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인도의 독립을 30분 늦춰서 우리는 시간 약속에 대해 약간의 강박증을 가져야 한다. 그게 고수다. 네, 오늘은 한근태 작가의 일생에 한 번은 고수를 만나라를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